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경험과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삶의 활력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괜히 나이 들어간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함도 밀려오죠. 그런데 그런 감정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한 채 흘러가듯 지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요, 나이가 들수록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삶의 태도와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공감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나눠볼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되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릴 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잖아요. 가족을 챙기고 친구를 도와주고 직장에선 팀을 위해 헌신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내 감정이나 몸 상태는 뒤로 밀리기 일쑤예요. 조금만 참자. 지금은 내가 중요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텅 빈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난 왜 이렇게 지쳐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 나면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멍하니 누워있기만 하고 싶다든지 예전엔 좋아하던 취미조차 손에 잡히지 않고 시큰둥하게 느껴진다든지 아침에 눈 뜨는 게 점점 괴로워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그럴 때 대부분은 그냥 내가 나약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건 오래도록 나를 방치해온 결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건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온전히 챙길 수 있어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노래 듣기, 산책하기, 커피 한 잔 천천히 음미하기,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기. 그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내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게 결국 삶의 기초라는 걸 늦기 전에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둘째,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도 미래도 붙잡기 어려워지더라고요. 살다 보면 자꾸만 지나간 일에 머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예전엔 참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들요. 그게 아쉬움으로 시작돼서 나중엔 후회로 굳어지고 결국엔 나 자신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말들로 이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이직에 실패한 경험 하나 때문에 나는 도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단정 지어버리거나 과거 연애의 상처로 인해 지금 좋은 인연도 밀어내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는 예전보다 줄어든 수입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지금 나는 예전만 못해 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경우도요. 그럴 때 필요한 건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내 안에서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건 분명 나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의 나를 정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땐 그랬지 하며 인정하고 이제는 그래서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하고 방향을 다시 잡는 거죠.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인생은 아직도 남은 페이지가 훨씬 많으니까요. 셋째,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면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큰 성취, 대단한 사건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돌아보면 진짜 기억에 남는 행복은 소소한 순간들이더라고요. 따뜻한 햇살 아래 마시는 커피 한 잔,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아무 이유 없이 웃게 되는 하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삶이 바쁘고 지치면 그런 작은 행복을 느낄 여유조차 없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들여다보고 출근 준비에 쫓기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그냥 TV만 틀어놓고 멍하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의도적으로라도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절이 바뀌는 냄새를 느끼고 저녁에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에도 집중해보는 거죠. 그렇게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 하나가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보면 어떨까요? 넷째, 남과의 비교는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들더라고요. 요즘은 SNS 같은 데서 남들의 삶을 너무 쉽게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비교가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자격증을 따고, 누군가는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괜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죠. 예를 들어 친구는 자녀 유학 보내고
남편 승진해서 집도 넓혀가는데 나는 아직도 월세 걱정에 허덕이고 있다든지 SNS에서 지인들이 남긴 행복한 사진 한 장의 마음이 괜히 쿡쿡 찔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가 가진 것들은 보이지 않고 남의 것만 부럽게 느껴지게 되죠. 하지만요, 비교는 결국 끝이 없어요. 누굴 따라잡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의 시선을 받기 아니라 내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제 나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는지, 지난달보다 지금이 조금 더 평온한지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다 보면 남의 삶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나다운 길을 찾게 될 거예요. 다섯째,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진짜 나의 모습이 흐려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체면도 생각하게 되고 괜히 눈치도 더 보게 되잖아요. 예전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옷 입고 자유롭게 행동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하며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특히 주변에서 이 나이에 좀 자중하지 그래 같은 말을 들으면 괜히 움츠러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억누르게 되죠. 예를 들면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싶지만 눈치 보여서 안 간다든지,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고 싶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포기한다든지, 혹은 SNS에 표현하고 싶은데 괜히 조롱받을까봐 망설이게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남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점점 내 진짜 모습이 희미해지고 결국 나 자신도 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용기예요. 누가 뭐라든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용기요. 나답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야말로 진짜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도 아니니까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나를 잃지 않도록 한 걸음씩 내 안의 자유를 회복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이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길일지도 몰라요. 여섯째, 건강을 뒤로 미루면 언젠가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젊을 땐 하루쯤 못 자도 괜찮고 아무거나 막 먹어도 별 탈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을 늘 뒷전으로 미루게 돼요. 좀 더 지나서 시작해야지. 지금은 일단 눈앞에 일이 급하니까 하면서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이 반복될 때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잖아요. 문제는 그런 작은 무시가 결국 큰 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챙겨야 해요. 무조건 거창한 운동이나 식단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하루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를 챙겨 먹고 자기 전엔 핸드폰 대신 책을 몇 장 넘기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건강은 결국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늦기 전에, 아니 지금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곱째, 감사를 놓치고 살면 점점 삶이 메마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오래 갖고 있으면 그게 당연해지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심지어 건강이나 시간조차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곁에 있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자꾸 잊게 돼요. 그런데 막상 그걸 잃고 나서야 그땐 참 소중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함께 있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뒤에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게 된다든지, 평소에는 짜증만 내던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야 그 존재의 크기를 실감하게 된다든지, 혹은 늘 밥해주던 아내가 잠시 친정에 다녀오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든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감사는 거창하게 표현할 필요도 없이 일상 속에서 자주 느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따뜻한 밥 한 끼, 아침에 들려오는 새소리, 퇴근 후 반겨주는 가족의 웃음까지도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고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감사로 채우다 보면 삶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여덟째, 배움을 멈추면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릴 땐 뭔가 배우는 게 당연하고 또 재미있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에 뭘 배워 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변화에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끼지 못하게 되죠. 뭔가 뒤로 처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앱 하나도
제대로 못 써서 자녀와의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모임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트렌드를 전혀 몰라서 어색해졌다든지, 혹은 손자와 대화할 때 그 아이가 뭘 말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요. 그래서요, 계속 배우는 자세가 정말 필요해요. 꼭 대단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더라도 매일 뉴스 한 편 읽기, 흥미로운 책 한 권 천천히 읽기, 혹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배우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면 삶이 훨씬 활기차지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훨씬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아홉째, 작은 성취도 축하하지 않으면 매일이 무의미해지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만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성취를 알아주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며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 운동 10분 한 것도 대단한 거고, 밀었던 청소를 끝낸 것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것도 모두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삶은 점점 칙칙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잘했어라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쌓이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결국 인생이란 건 거창한 무언가보다 이런 소소한 축하와 인정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열째, 관계를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 삶을 지배하게 돼요. 젊을 땐 바빠도 누군가와 쉽게 연결되고 언제든 만나고 연락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둘 멀어진 사람들과의 거리가 어느 순간 너무 멀어져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예전엔 매주 전화하던 친구와 몇 달째 연락이 끊겼다든지, 가까운 친척과도 명절 외엔 얼굴을 보기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인데도 각자 방에 틀어박혀 대화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요, 의식적으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해요. 가끔 안부 인사 한 통,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그 사람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요. 외로움이란 건 결국 연결되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 늦기 전에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조금 더 자주 마음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그게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어쩌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고, 지금 내 삶과 너무 닮아 있어서 마음이 콕 찔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삶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 그게 바로 더 멋지고 단단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이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늘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